도대체가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 아니, 2008년 올림픽과 2022년 동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유치했다고 하면서 어째서 아직도 저런 수준 낮은 국민의식을 보일 수가 있지. 말로만 세계 중심에 있는 대국이라고 큰 소리를 칠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거 몰래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고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호텔 지배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사람들이 머물고 간 룸에 들어서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두 번 다시는 이 나라 사람들을 받고 싶지가 않아.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이기적인 행동에 정말 치가 떨리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호텔 지배인은 손님이 가고 나서 이렇게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졌을까요? 이곳 카타르 현지에는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다양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기자가 각자 자국의 경기를 응원하러 온 외국인들 숙소를 취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숙소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현지 여성이 몹시 화가 난 말투로 외신 기자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외신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슈아 씨가 들려주신 내용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특파원으로 온 외신 기자 조슈아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방송국에 입사를 할 때부터 스포츠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초년 기자 시절부터 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가 있으면 항상 해외 출장을 가서 그곳의 현지 사정과 이슈에 대해서 취재를 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에 관해서 선수들과 해당 팀의 시합 경기 결과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더불어 각 나라들이 대회 기간 동안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해당 국가들의 응원단들이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기사를 다루고 있었죠.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의 질서와 도덕성, 외국에서 하는 행동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 못지않게 외적인 기사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방송국이나 기사를 통해서만 현지 반응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동영상이나 SNS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는 상관이 없는 카타르 아시안컵이지만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특히 다음 월드컵 대회에 아시아 출전 티켓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회라서 당연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카타르는 한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이자 역사상 중동 아랍 지역에서 최초로 월드컵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더욱 신경을 쓰며 외신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월드컵 당시 숙박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었죠. 당시 월드컵을 관람하러 온 관광객들은 바가지 요금으로 숙박을 했으며 여러 잡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 지역만 국한되어 있는 대회라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일은 없었고 저희 캐나다 방송국팀은 촬영팀과 더불어 5층에 룸을 3개 예약해서 머물렀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들 중에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며 응원단도 자국팀이 우승하기 위해 카타르로 와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캐나다 방송국에서 머물고 있는 호텔에 한국 응원단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7층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 중국도 역시 참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축구가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대회에 2002년 단 한 차례 출전한 게 전부고 그것마저도 3경기 모두 패했고 경기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실점만 9점을 한 참담한 성적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와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국팀이 꼭 이겨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걸 어떤 나라도 모두가 원하는데 특히 중국 응원단의 광적인 응원은 제가 특파원으로 외국에서 시합을 관람할 때 무서울 정도로 집착이 강한 응원 문화라서 항상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광적인 중국 응원팀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묵는 호텔 6층에 자리를 잡았고 7층에 한국 응원팀, 6층에는 중국 응원팀이 있어서 저는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바로는 중국의 축구는 이상하게 한국에 항상 패했고 그런 패배가 선수들 사이에 열등감으로 번져 있어서 한국과 시합을 하면 중국 특유의 거친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서 파울이 남발하는 경기를 많이 봤었거든요.
덩달아 중국 응원단도 자꾸만 한국에게 패하니까 어느 순간 순수하게 응원하는 감정에서 공격적으로 상대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태도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호텔에 나란히 6, 7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죠.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중국은 A조의 홈팀 카타르와 속해 있었는데 2무1패로 예선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별로 강한 상대가 없는 팀인데도 중국은 1승도 못하고 16강에 그만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솔직하게 중국 축구는 더 퇴보를 한 느낌이었고 외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림축구, 침대축구를 여전히 구사하며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국 축구를 바라보는 중국 응원단의 실망감과 아픔은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자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왔는데 1승도 못하고 탈락을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플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중국 응원팀을 동정한 시선이었습니다. 탈락하고 패배해서 그냥 아름답게 퇴장을 했으면 오히려 좋은 시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중국 응원단의 행태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호텔 식당에 뷔페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시에 다 못 먹을 정도의 양을 마구 퍼가는 겁니다. 특히 새우 같은 음식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걸 몇 접시를 나르는 겁니다. 식당에 한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크게 떠들고 웃고 하면서 주위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한 젊은 엄마는 아이 옷이 젖자 팬티만 입히고 식당에 앉혀서 밥을 먹이는데 곁에서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하고 말았죠. 보다 못한 식당 지배인이 부드럽게 이런 행동을 하시면 주위에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하자. 그 젊은 여성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아이를 앉혀서 밥을 먹이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치더군요. 제가 볼 때 그 여성분은 본인이 한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온갖 음식들을 갖다 놓고 흘리고 중국 특유의 높은 소리로 웃고 떠들며 다른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자신들 숙소에 가서 떠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편하게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에 지배인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심지어 아이 엄마는 식당 화장실에서 아이가 젖었던 다리를 세면대에 올리고 씻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이기주의에 입각한 중국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카타르에 패배하는 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자기들끼리 주먹다짐을 벌였는지 온통 시끄러웠고 호텔 총 지배인은 입술만 깨문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던 호텔 쇼핑센터에서 중국 여행객들이 상품을 고른 뒤 정찰제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깎아달라고 하며 무려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른 손님이 못 오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으면 그냥 새치기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더 웃긴 건 자신들이 새치기를 해서 그 앞자리에 중국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라는 공중 도덕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중국 사람들이 가고 나서 저는 1층 로비에서 총 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뜻밖의 광경을 보고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배인은 저보고 중국 사람들의 매너가 도가 지나쳤다며 6층에 그들이 묵었던 곳으로 가서 룸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방에 온갖 잡동 쓰레기를 버려서 엉망이었고 음식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불에 잔뜩 묻어서 못쓰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룸에 비치되어 있는 구두 주걱, 샴푸, 바디워시 등 호텔 공용 물건을 죄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하게 어지럽혀 놓으면 청소하고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훼손을 시켜 놓았습니다. 총 지배인은 솔직하게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호텔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껏해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완전히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특유의 직업 정신으로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총 지배인은 그분들은 없는 줄 알았다며 너무 조용하고 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난장판을 칠 때 뒤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빨리 자리를 비워주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로비나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는 곳이면 항상 조용히 있었고 무엇보다 하루 지날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크게 시간 걸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불이며 수건 세면대 할 것 없이 매우 깨끗하게 사용을 하였고 혹시나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비닐봉투에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팁을 챙겨주었고 자신들이 룸에 없으면 침실에 팁을 두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서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려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있던 곳은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청소를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들 싫어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사람들은 팁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인지라 당연히 서비스 대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는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팁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정이 없는 건지 원래 인색한 건지 몰라도 호텔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이 오면 혼이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왜 같은 대륙이고 아시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아했습니다. 축구 성적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도덕적 의식이 자꾸만 문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단체 행동을 해서 민폐를 끼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 한국도 어이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빈축을 많이 사서 코리아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지나간 과거이고 이제는 한국이 시민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최첨단 IT 강국의 나라고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못 살고 경제는 힘든 저성장 국가였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교가 되며 한쪽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고 한쪽은 세계가 싫어하는 민폐국이 되었을까요? 여전히 중국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축구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런 의식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항상 중국만 생각하면 피곤하고 질서 없고 민폐를 끼치는 나라라고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빨리 중국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한국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되는 그런 중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